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그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9월 2일 기준으로 218개 영토에 발생해 확진자만 2,572만 9,184명이고 사망자는 85만 6,6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각국에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월부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 중인데요. 의료진과 식품시장, 운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고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백신이 시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미 임상 3상 시험조차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곤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홍보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까지 가세해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백신은 독감 백신에 널리 사용된 바 있는 AD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어 그 효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백신으로 인해 고열이 나거나 HIV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HIV가 크게 유행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선 임상시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다르게 백신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가 누적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그런데도 미국의 신임 의료 고문인 스콧 아틀라스 박사는 지난 7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없다며 집단 면역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보건의학계에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실업난과 경제 위기 등 수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나타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쓰레기 문제인데요. 한때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을 하면서 잠시나마 지구촌 환경이 좋아졌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째서 왜 환경 문제가 생겼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젠 언택트 소비가 일상이 됐죠. 여기서 언택트 소비란 접속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인 신조어로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말합니다. 이 언택트 소비의 대표적인 예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20-30% 이상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60% 이상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정 쓰레기는 훨씬 늘었지만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오래 방치된 쓰레기 더미로 인해 보도가 얼룩지는 것도 허다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만 하루에 약 2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건데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한 달간 약 1억 1,60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만큼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할 의료 폐기물량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인데요. 마스크와 기타 보호 장비, 특히 의료진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용한 물품은 살균한 후 전용시설에서 고온으로 소각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이 소각 처리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지바현의 한 쓰레기 처리 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소비로 인해 쓰레기 반입량은 늘었지만 일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토부 카메오카시는 뒤늦게라도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쿠폰 캠페인인데요.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10엔, 음식 용기를 지참하면 10엔, 플라스틱 수저 등을 거절하면 10엔 등 최대 50엔까지 쿠폰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일본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군데의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과 일본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선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친환경 정책틀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약 7개 프랜차이저 업체에서도 시민단체 녹색미래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특히 배달의 민족에서는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쓴 종이 식품 용기를 출시했고, 자영업자 식자재 및 배달 비품을 판매하는 배민상회에서는 친환경 코팅 소재를 쓴 종이 식품 용기를 출시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도 환경을 위해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어색해했었지만 이제는 카페나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에 음료를 마시고 마트에선 검은 봉투가 아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그 안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죠. 또 자발적으로 장바구니를 챙겨 장을 보기도 하고 플라스틱 빨대마저 없애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종이 혹은 옥수수 전분, 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는 매장이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내 일회용품 수거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되다 보니 한국에서도 쓰레기 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데,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불가항력으로 마스크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마스크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지구촌 환경 문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의 효성그룹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TNC는 지난 7월부터 제주도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한 뒤 이를 원료로 리사이클 섬유 브랜드인 리젠을 만드는 것인데, 가방 제조 스타트업인 플리츠마마가 이 섬유를 공급받아 가방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화학업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LG화학은 지난 7월 내놓은 탄소 중립 성장 선언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SK종합화학도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롯데케미컬은 지난 3월부터 폐페트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화학업체들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료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SK케미칼은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 자체 개발한 리사이클 원료인 에코트리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에코트리아는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투명 원료로 활용돼 K뷰티의 친환경성까지 전 세계에 홍보하는 큰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1년 전 한국의 연구진들은 벌집을 뜯어먹는 꿀벌 해충의 애벌레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최초로 밝혀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류충민 박사팀은 곤충의 효소에 의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꿀벌 부체명 나방을 항생 제내성 연구를 위한 동물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을 하던 중 플라스틱 통에 구멍이 나는 현상을 관찰했는데요. 이를 연구한 결과 2017년 커런트 바이올로지 논문에서 꿀벌 부체명 나방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죠.
이러한 점들에 착안의 연구진은 결정적인 효소를 발굴하기 위해 전사체 분석을 수행했고, 꿀벌 부채명 나방이 항생제를 이용해 장내 미생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도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미생물이 아닌 곤충의 효소로 플라스틱 분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역경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환경 보호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